안녕하세요. 콜라겐 닥터 박미소 원장입니다. 저희 둘째가 최근에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겪으면서 제가 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유튜브 구독자님들이랑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란 우리 알레르기성 면역 반응을 말하는데요. 제1형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눈에 나타나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코에 나타나면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에 나타나면 알레르기 천식,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명칭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나타난 알레르기성 면역 반응을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 과도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키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이상 반응의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이런 류의 증상들을 알레르기성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아토피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유전인 원인도 있는데, 아토피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가족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진단에 가려움이라든지 피부 변화 플러스 우리 꼭 가족력을 함께 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 같은 오염 물질 등도 아토피 피부염을 어느 정도 일부 유발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가족력,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졌을 때 좀 더 잘 유발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환경적인 요인을 생각하게 된다면 다른 것보다 스트레스가 가장 큰 유발 요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가려움, 피부가 건조해지는 증상 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기도 하고요. 또 아토피가 만성화될 경우에는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는 태선화라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아니더라도 뾰루지가 난다거나 모낭염이 생긴다거나 여드름이 생긴 후에도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염증 반응 후 과색소 침착이라고 합니다. PIH라고 하는데요. 어떤 염증 반응 때 분비되는 많은 사이토카인들이 우리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멜라닌 색소를 또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그 멜라닌 색소가 진피층으로 다 이동하게 만들어서 그 주변에 색소 침착,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국을 남기게 만드는 현상인데요. 아토피 피부염도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때문에 멜라닌 세포가 자극이 된다면 당연히 염증 반응 후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만성화된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이렇게 색소 침착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반복된 아토피 피부염이 색소 침착을 많이 남게 만드는데요.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가렵다고 긁으면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각질층이 손상을 받게 되고 염증 매개 물질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 또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또 자극해서 만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쭉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로 피부가 가렵다고 해서 긁지 말고 미리 가려움을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다거나 좀 보습을 열심히 해줘서 가려움증 좀 예방해 준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염증 반응이 오래 지속될수록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염증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알맞는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여 염증이라고 하는 이 불을 빨리 꺼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오랫동안 목욕을 할 경우에 피부가 더 수분을 잃게 되고 건조해질 수 있어서 5분 정도 내외의 짧은 샤워를 갖고 그 이후에 보습을 잘 해주어서 피부가 잘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아토피 피부염을 예방하는 방법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색소 침착까지도 예방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적 소인에 따라서 조금 잘 생기는 사람도 있고 잘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가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고, 색소 침착이나 흉터를 남긴 상태로 재생이 되는 피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유전적 요인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 염증 반응이 생길 후에 색소 침착이 되는 과정 중에서 자외선을 더 많이 쐬게 된다면 당연히 더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도 좀 잘 발라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아토피 피부염이 반복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처음 생겼을 때 급성 단계일 때 바로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염증 반응 후에 생긴 색소 침착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서서히 옅어지면서 없어지긴 해요. 단 다시 그 부위에 재발하지 않는다는 한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서서히 없어지는데, 이 과정을 조금 빨리 당기고 싶을 때 피부 레이저 시술 같은 걸 받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낭염 때문에 생긴 PIH, 염증 반응 색소 침착이라든지 하는 것과 달리 급성기 아토피 피부염은 좀 막 불이 막 난 상태인데, 그게 좀 잦아들어도 사실 잔불이 약간 피부 안에 계속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레이저 자극 자체도 그 잔불을 다시 한번 활활 타게 할 수 있는 어떤 자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에 아토피 피부염 완전히 좋아진 후 보통 한 6개월 정도 후 지켜본 다음에 피부 레이저 시술을 정말 조심스럽게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토피는 사실 대부분 약물 치료를 이용해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아토피의 경우 UVB를 활용한 광선 치료 같은 걸 해볼 수도 있는데요. 초반에는 항히스타민제로 가려움증 좀 예방해주고 또 스테로이드 적절하게 써주고, 그 후에는 면역 억제제라든지 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약물들, 보습제 잘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들로 보통 대부분 약물로 이제 컨트롤을 많이 하고, 시술로는 광선 치료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아토피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는 시술보다는 약물 치료, 보습제 도포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적절할 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피부도 두꺼워지고 또 색소 침착도 남을 수 있고, 또 사실 너무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때 바로바로 좀 치료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그 면역 억제제 포함해가지고 신약들도 많이 개발이 됐고 해서 일반 병원에서 구하기 어려우나 이제 대학병원 진료를 받으면 이제 또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때 상황에 맞게 너무 가려움증 참지 마시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후에 발생한 색소 침착의 경우 치료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병원에 가셔서 내가 레이저 치료가 가능한지 좀 진료를 받고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